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라테이아입니다. 오늘도 트루이너피스 월드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인연이 사랑인가 집착인가 라는 제목으로 카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세 분의 천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천사가 끌리는지 선택해 주시거나 혹은 원석 선택해 주시고 해당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메시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택할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네, 1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인연이 사랑인가 집착인가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인연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나 또는 어떤 기관, 단체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딩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어떠한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 상황에 여러분들 개개인에 맞게 대입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 두 장의 오라클 카드를 먼저 뽑아봤는데 왼쪽에 있는 카드는 좀 표면적인 외형적인 부분, 이 인연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본질로 뽑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 외형적인 카드가 깨달음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영적 성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인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는 이 단체는 나의 영적 성장이나 깨달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존재 이렇게 느껴져요. 나를 성장시키고 겉으로 보여졌을 때 나를 성장시키고 의식을 확장시키고 이 만남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형태로 보여져요. 굉장히 영적인 좀 이유 이런 것으로 많이 보여지고 어떤 영적 리더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종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우리 1번 분들은 이 인연은 굉장히 영적인 배움, 각성 이러한 인연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것이 사랑이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일단 외형적으로는 카드의 이미지나 에너지도 굉장히 반짝반짝 하고요. 이 사람이 또는 이 상황이나 이 일이 사랑이 아닐 수 없어 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런 인연이에요. 근데 본질은 나쁘다기보다도 이게 양육의 카드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깨달음이나 성장이라기보다도 나의 결핍을 달래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인연이 나를 키워준다라기보다는 이 안에 있으면 내가 좀 허기짐이 나의 결핍이 좀 채워주는 느낌, 위로받는 느낌, 이러한 느낌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장의 카드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사랑이냐 집착이냐 이것을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서 내가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고 한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 양육의 카드는 사과 안에 이 열매가 있는데 이 사과처럼 보이는 열매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분명히 내가 안전함을 느끼는 인연이고 보호받고 있거나 내가 좀 위로받고 있거나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거나 이런 긍정적인
그런 보상? 그런 느낌을 받고는 있지만 사과 안에 좀 갇혀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장을 위한 그런 인연은 아니다. 좀 이렇게 느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외형적인 형태와 본질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디테일 카드를 좀 더 보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카드를 열어보고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인연이 시작된 진짜 이유로 먼저 카드를 뽑아봤는데 투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인연이 시작된 진짜 이유. 사실 약간 뭐랄까 조금 방어적인 그런 느낌이 먼저 들어요. 이 인연이 시작됐다는 것은 왜 투 오브 소드 카드는 눈을 가리고 있는 카드죠. 어쩌면 진짜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어떤 한 상황을 현실적인 어떤 나의 그런 상황들을 좀 회피하고 싶어 하는 심리적인 방어 1차적으로 그 느낌이 가장 먼저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이 인연으로 약간 방어하고 있다? 이 인연을 가림막처럼 쓰고 있다. 요런 느낌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봐야 될 진실을 너무 지금 마주하고 싶지 않거나 진짜 내가 느껴야 될 감정을 좀 뒤로 밀어두고 싶어서 시작된 그런 인연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1번 분들은 어떤 종교적이거나 영적이거나 뭐 요런 쪽으로 좀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현실을 직시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너무 큰 일을 겪었거나 인생에서 너무 큰 아픔이 찾아왔을 때는 그 아픔을 정말 마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영적 스승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또는 이게 정말 어떤 무속인 요런 형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진짜 내가 힘들 때 우리 막 찾아가잖아요. 타로점도 보러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사주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고 약간 요런 느낌처럼 많이 느껴져요. 이 존재가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이 약간 회피성으로 좀 진짜로 이 사람이나 이 상황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라기보다도 내가 뭔가 어떤 걸 결정할 준비가 안 돼서 약간 가림막처럼 임시 방편 같은 느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안에서 내가 지금 그 인연에게서 느끼는 감정이 저스티스 카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실은 이 저스티스 카드는 감정이라기보다도 굉장히 법적인 거잖아요.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연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냥 정의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옳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들었던 예처럼 그 상대방이 되게 무조건 저 사람이 옳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요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연인적인 그런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관계에 적용을 해보더라도 그 상대방이 굉장히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형태는 그렇게 보여지고
거기서 많이 위로를 받고 있는 그런 상대방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다음 카드에서도 이 인연이 나에게 주고 있는 에너지가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이기 때문에 위로를 분명히 주고 있어요. 이 너리시 양육의 카드나 이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로 봤을 때 분명히 이 인연에서 내가 분명히 큰 위로를 받고 있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고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부드러운 느낌, 로맨틱한, 이게 이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걸로 느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보호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지금 너무 내가 스스로 맞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인연은 여러분들이 쉽게 놓지는 못할 그럴 인연으로는 보여져요. 지금까지의 형태로는. 근데 이 인연을 놓지 않을 경우의 흐름으로 쭉 이어갔을 때 흐름으로 카드를 뽑았는데 파이브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뭐 긍정적인 키워드의 카드는 아니지만 이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파이브 오브 컵스 카드는 3개의 컵이 쓰러져 있고 2개의 컵은 세워져 있는 카드잖아요. 물론 이 덱에서는 무너져 있는 컵은 없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파이브 오브 컵스 카드의 본질적인 키워드가 굉장히 좀 실망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인연에서 어느 정도는 좀 실망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 소드 카드 막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는 절대 이 인연은 반드시 집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파이브 오브 컵스 카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실망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2개의 컵처럼 좀 나에게 도움을 받고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이 여기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의 이 인연은 약간 경계인 것 같아요. 사랑이기도 하지만 집착이기도 한 약간 경계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게 집착으로 더 흐를 수도 있고 정말 사랑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 약간 경계처럼 좀 느껴집니다. 이 인연을 쭉 이어간다면 양면성이 좀 있을 것이다. 근데 일단은 좀 키워드 자체는 좀 부정에 가까운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미 어떤 깨진 기대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상황.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이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존재에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되게 많이 위로를 받고 있고 분명히 이 사람이 나를 성장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거 같아요. 본질적으로 이 인연은 약간 처음 시작이 약간 회피성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내가 진짜 나의 본질을, 진짜 상황을 약간 회피하려고 시작된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이 형태가 이제 정말 성장의 형태로 머물게 되지는 않는 거죠. 분명히 위로받고 도움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어떤 깨달음이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는 거죠. 마지막 카드는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답으로 뽑은 카드예요. 러버스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을 선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러버스 카드는
어떤 갈림길에서 내면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라는 그런 영혼의 신호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외부적인 조건이나 순간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에 이끌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로 원하고 있는 그런 양심에 꺼리낌 없는 선택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인연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는, 이게 정말, 이건 반드시 사랑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집착이에요.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어요. 이 카드 전체의 에너지가. 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의 신호에 맞춰서 내면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그런 결정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1번 분들의 이 인연은 약간 깨달음을 가장한 좀 회피,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회피라고 표현했다고 되게 그 사람은 무조건 나빠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본질을 약간 외면하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을 제가 이제 그렇게 회피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들으실까봐 조금 염려가 됩니다. 양육을 가장한 의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 누군가를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는 나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내 마음의 영혼의 흐름에 따르면 된다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는 해주고 있고요. 요 상황들을 조금 제가 이런 관계에 해당하는 예시를 몇 개 조금 더 드려보고 마무리할까 싶어요. 여기까지 들었는데 잘 적용이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조금 예시들을 조금만 들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로 아까도 제가 중간중간 예시를 들었죠. 이 상대방이 이게 뭐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이 카드를 보면서 제가 정말 굉장히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일하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알아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일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불편함이나 불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너무 절대적인 존재고 이 사람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만이 나를 위로해주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불공정한 관계, 아주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약간 그런 사짜 느낌이 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이비 교주,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 상대방이 정말 어쩌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데 내가 너무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에요. 이건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균형을 내가 정당화하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사과 안에 들어가서 쉬는 느낌은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편안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진짜 어떤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연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뭐 연애나 어떤 이성적인 관계로 보자면 굉장히 감정 교류가 있어요. 그 상대방이 굉장히 다정하게 나를 대해주는 그런 상대지만, 뭐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나 이럴 순 있지만, 어떤 이 관계에서의 방향이나 앞으로의 방향이나 책임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그냥 흐려지는, 뭐 예를 들어 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감정적으로 좋아서 우리 앞으로 결혼을
생각해 볼까? 이런 방향으로 나오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흐려지는 거죠. 그냥 딱 그 사람한테서 받는 그 위로까지만 거기서 끝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 만남이 더 발전적이고 성장시켜주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외로움을 덜어주는 정서적인 그런 보충제까지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 또 일적으로 좀 적용해서 보자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 일이 아주 나의 사명적인 일, 치유의 일, 굉장히 나를 의식 성장시켜주는 그런 일이나 프로젝트일 수 있어요, 이 일이. 근데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늘 뒤로 밀리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과정이야, 나는 성장 중이야 라는 말로 계속 진짜 성장이 아니라 거기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에요. 제가 이제 관계, 사람이나 일이나 사람과 일로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제가 참 명확한 답을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약간 경계예요. 1번 분들은 모든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진짜 또 여러분들의 또 성장이 이 결과가 이 인연의 끝이 실망으로 끝나던 정말 사랑으로 끝나던 그 과정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이 인연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배척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성장은 그 사람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떠한 현실에 대해서 제가 앞서 이제 어떤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라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누군가를 앞세워서 가리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내 눈에 그 가려진 안대를 벗고 현실을 직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양심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성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여정을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2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번 분들께 이 인연이 사랑인가 집착인가를 읽어보도록 할 건데 이 인연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니까 리딩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어떤 그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그 상황들에 접목해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시들을 조금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선 이 인연에 대한 겉모습 또는 본질 이렇게 2장으로 일단 오라클 카드를 뽑아봤어요. 이 인연의 겉모습은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는 무빙 포워드라는 카드가 이제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 인연이 사람이나 일이나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기회로 나아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진다. 겉모습은. 그런데 본질은 뭔가 이렇게 키워드가 폐쇄, 마감 이런 키워드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상반되는 겉모습과 본질이 완전 반대가 되는 카드가 나와 있어서 사실은 오라클 카드 2장으로만 봐도 이 인연은
사랑이냐 집착이냐로 보자면 사실 그냥 요 카드만 봤을 때는 집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나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를 끌어주고 있는 그런 인연인데 실질적으로는 끝이라는 거죠. 막힌 곳이라는 거죠. 영혼층위에서는 어쩌면 끝을 통과해야만 다음 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조금 어떠한 인연을 말하는 건지 디테일 카드를 열어보고 좀 흐름을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이 인연이 시작된 진짜 이유로 뽑은 카드인데 나인 오브 완드 카드로 나왔어요. 아마도 이 인연은 그냥 기쁨에서 시작된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내가 많이 버티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세운 마지막 울타리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라기보다도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아서 시작된 인연이다. 그래서 뭐랄까 회복을 위한 선택이었지 확장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이게 뭐랄까 사람 간의 인연이라면 내가 그동안에 뭐 연인 관계였다면 여러 번 실망을 많이 겪고 뭔가 사람하고 그 연인 관계에서 좀 여러 가지 아픔과 실망과 이런 것들 여러 번 겪은 뒤에 만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라면은 어떤 일에서 크게 내가 지친 거죠. 그 일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정적인 구조로 들어가자 뭐 이런 선택을 했다든지 약간 요런 흐름의 시작이 보여져요. 제가 조금 이 흐름을 조금 읽은 다음에 예시를 좀 관계적으로 일적으로 나눠서 예시는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보면은 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이 인연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은 교환 카드로 나왔고, 이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도 그냥 도리, 사회적인 규범, 그냥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옳은가, 내가 이 관계에서 바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보다는 그런 신념 앞에 서 있다. 느낌보다는 규칙이나 감정이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그 상대방, 사람이나 그 일이나 또는 뭐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인연이, 지금의 이 인연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원래 보통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실 그냥 사랑의 감정이 별로 안 느껴지는 그런, 시작도 굉장히 힘든 기반 위에서 시작된 관계고, 여러분들 이번 분들 스스로도 어떤 감정보다도 원래 그러니까 연인 관계라면은 보통의 연인 관계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으니까 그냥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이 나에게 주고 있는 에너지가 무엇인가가 세븐 오브 완드 카드고 굉장히 저는 방어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인연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준다기보다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나를 앞으로 이끌어주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스스로를 지키는 느낌, 방어적인 느낌, 증명해야 된다거나 긴장하게 된다거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대요, 이 인연은. 그래서 이 인연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기보다도
항상 뭔가 맞서고 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연인 관계면 너무 좀 힘들겠다. 이게 만약에 정말 이성과의 관계라면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잘 가고 있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남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굉장히 막힌 상태. 그 사람과 있을 때 막 사랑이 흘러넘치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디테일 카드에 컵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래야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편안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냥 그 사랑하는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방어적이고 살짝 긴장 상태에 있고, 여기까지만 사실 이야기해도 좀 답답한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카드들의 전체적인 카드의 색깔도 좀 뭔가 이렇게 많이 어두운 느낌들 있죠. 물론 뭐 덱 자체가 그런 것도 있지만 에너지가 많이 무거운 느낌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인연을 만약에 놓지 않았을 경우의 흐름은 역시나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3 소드 카드가. 일단 이 인연은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그렇게 오래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 그냥 이게 옳다라고, 다들 남들도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참아온 마음이 결국에는 상처로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뭐랄까, 아픔이 생겼다라기보다도 이미 있는 아픔을 직면하게 된다? 사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 인연은 끝내는 게, 그러니까 사랑이냐 집착이냐로 따지면 이거는 명백하게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를 한번 이제 관계적으로, 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한번 맞춰서 대입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관계로 본다면 여러 번 실망을 겪은 뒤에 만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는 안정적인 사람이어야 돼라는 기준으로 선택을 한 그런 사람인 거죠. 내가 그동안에 너무 힘든 관계들을 겪어오면서 안정적인 사람,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교황 카드도 나와 있듯이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설렘이라기보다도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 요 정도면 오라, 이런 판단이 먼저 생긴 거죠. 이 사람이 요러한 조건들이, 사회적으로는 요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요 사람이 요런 조건들을 잘 갖췄으니까 괜찮을 거야, 요런 기준으로 선택을 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안에서 계속 선을 긋고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스스로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괜찮은 인연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해해주기보다 자기 방어가 먼저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참아온 감정이 터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버텼지라는 그런 인식의 아픔, 내가 여태까지 그런 힘듦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이번에는 괜찮을 거라고 선택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내가 버티다가 아픔이 올라오는 그러한 인연. 그리고 일이나 프로젝트 또는 어떤 단체로 이 상황을 보자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정적인 구조로 들어가자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떤 규칙이나 시스템이나 그 역할이 명확한 그런 곳, 그런 일, 이러한 곳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창의성보다는 그냥 옳은 방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진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뭐랄까 데이터가 쌓이면 그냥 딱 그냥 좀 확률적으로 그냥 안정된 그런 방향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일이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 가치를 내가 증명해야 되는 일이 돼버리고 방어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겉으로는 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되게 긴장이 풀리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닫게 되겠죠. 이 일을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해 가다 보면은, 아, 여기서 더 가면 나만 지치겠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게 삶의 태도나 정체성으로 보자면 이 교황의 이 카드가 이 정도는 해야 성숙한 사람이지, 이 정도 내가 책임져야지, 지금 그만두면 이거는 도망이야, 뭐 이런 식의 문장, 이런 식의 태도로 스스로를 이제 가둬둔 거죠. 늘 잘 버티는 사람이어야 된다, 늘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내가 지키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지치게 되는 그러한 삶의 태도, 요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카드는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답으로 뽑은 카드가 더 풀 카드가 나와 있어요. 자유죠, 자유. 여러분들은 자유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신을 주지는 않지만 대신 자유를 건네는 그런 에너지의 카드죠.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인연을 끝내야 다시 내가 된다는 것. 두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인연, 사람과의 관계든 일적이든 너무나 그 올바른 규율을, 그것을 벗어나는 거 굉장히 두려워요. 저도 상상하면은 되게 두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하지만 뭐랄까,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끝이라기보다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끝이야, 이게 아니라 무언가에 날 맞추지 않아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작이라고. 이게 굉장히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 리딩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거를 내려놓고 자유를 선택하세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냥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맞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당장 다 때려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각자의 그런 여건이나 상황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분명한 건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자유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연인과의 관계였을 때 너무 그런 사회적인 규범이나 그런 남들의 인식에 너무 맞추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가벼워지는 이 인연을,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정말 딱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상황에 딱 들어맞는 내 연인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인연을 떠나야 내가 가벼워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의 영혼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리딩을 듣고 계시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것이 무책임이 아니라, 이게 일적으로 보더라도 단순히 무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한 이 자유의 그런 회복이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은, 지금 이 인연은 사랑에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옳다고 믿어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더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음보다 먼저 살아있는 나를 선택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당장 내일부터 그 일을 딱 그만두고 당장 그 사람한테 우리 내일부터 끝이야 뭐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더 자유로워지는 방향의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상황과 이 여정에 이 부분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3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3번 분들께 이 인연은 사랑인가 집착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인연은 일단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일단 이 인연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고 예시를 좀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 리딩이 나에게 해당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또 이걸 통해서 좋은 방향성의 흐름들을 스스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 인연의 형태를 이제 2장의 오라클 카드를 제가 미리 뽑아봤는데, 겉으로 봤을 때 왼쪽의 카드는 외형적인 형태의 모습이고, 오른쪽의 카드는 이제 본질의 카드로 이렇게 두고 뽑아봤습니다. 이 인연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인연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그냥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 뭔가 큰 우여곡절 뭐 이런 것들이 없이 이 만남은, 이 일은 아주 그냥 뭐 스무스하다? 그냥 나의 그냥 삶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인연으로 보여져요. 근데 본질은 이 인연을 통해서 이제 자유를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본질은 자유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는 이 인연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자유가 어떠한 자유를 말하는 건지는 디테일 카드를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질은 자유이기 때문에 이 인연을 놓는 게 자유인지, 이 인연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어떤 자유인지, 이 2장의 카드만으로는 정확히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디테일 카드를 열어보고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인연이 시작된 진짜 이유로 뽑은 카드가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어요. 아마도 이 인연은 굉장히 균형 있는 그런 시작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 또 내가 의지를 하고 또 어떤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런 보상의 구조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그런 시작.
뭐 이게 뭐 연인 간의 관계든 일이든 간에 적절하다라고 느꼈을 그럴 시작으로 보여요. 이 관계는 공평해.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고 있어. 이런 인식으로 시작된 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카드는 어떤 사랑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적절한 교환, 적절한 보상, 적절한 뭐 역할의 주고받음, 뭐 이러한 출발의 인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인연에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로 뽑은 카드가 포 오브 완드 카드라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정감을,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익숙하고 그런 그냥 연인 관계에서도 그냥 위에서도 그 아주 부드럽게 흘러가는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관계가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익숙하고 여기는 안전해, 이런 감각들. 그래서 어떤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성장은 좀 멈춘 거죠. 시작도 균형 있는 관계로 시작됐고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인연을 통해 느끼고 있는 감정도 그냥 안정감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의 느낌은 없어요. 그냥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설렘이라든지 확장 이런 느낌보다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핵심 감정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연이 나에게 주고 있는 에너지가 근데 에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의외로 굉장히 균형 있는 관계고 자연스럽고 안정적이고 겉으로 보기에도 남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들은 아주 그냥 편안해 보여, 안정적이야,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고, 이게 일이라고 보더라도 그냥 딱 안착된 일. 하지만 이 관계나 일에서 딱히 성장은 없는? 근데 그 인연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에너지가 8번 소드 카드란 말이에요. 이게 이번 리딩의 약간 핵심 경고처럼 보여집니다. 이 인연은 현재 생각을 묻고 있다.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런 인식.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그런 관계인데 여러분들은 이 인연이 굉장히 나를 가두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든대요. 실제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갇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인연 자체보다도 이 인연 안에서 형성된 사고방식이 족쇄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안정적이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냥 그것 자체가 족쇄가 된 그런 느낌? 근데 본질이 프리덤, 자유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영혼인데 그냥 이런 안정적인 거 되게 좋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직업적으로도 안정적인 직업, 뭐 대기업, 이렇게 흔들림 없는,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런 공무원이라든지 안정적인 직업들을 많이 선호하고 그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약간 내 삶에 좀 나를 가두는 듯한 족쇄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인연을 놓지 않고 흘러갔을 경우에, 계속 갔을 경우에 흐름이 포 오브 컵스 카드로 나온 거로 봐서 이걸 놓지 않고 지속되게 되면 굉장히 그냥 무뎌지는 거죠. 그냥 뭐랄까, 감정이 무뎌지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와도 보이지 않고 그냥 거기에 익숙해진 흐름에, 원래 이 4번 컵 카드는 이게 굉장히 권태감, 감정적 정체의 카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큰 사건은 없지만 서서히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상태로 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예시 드렸듯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그냥 안정적인 흐름,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계속 그것대로 살다 보면은 그냥 굉장히 삶이 그냥 권태로워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인연이 뭐 유지될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감정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일단 이제 결론 카드까지 보고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이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답으로 에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영혼의 답은 굉장히 현실적인데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냥 뭐랄까, 이대로 이게 에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는 그냥 규칙적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에너지인데, 사실 위에 본질이 프리덤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인연에 쓰던 에너지를 나 자신을 만드는데 좀 써라, 이렇게 좀 보여져요. 관계에 몰두하라는 카드가 아니라 나의 길, 나의 성장, 나의 기술에 집중하라.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인연은 함께 머무는 인연이라기보다 흐름을 타고 떠나야 자유가 열리는 그런 인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애써 결정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놓을 때 이 인연의 역할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상황에 맞는 예시를 조금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기 쉽도록 예시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이게 연인이라든지 사람 관계에서 봤을 때 처음 시작은 이 사람과 굉장히 서로 의지했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고 공평한 관계처럼 느껴진 그런 시작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함께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익숙하고 사실 뭐 헤어질 이유도 딱히 없고 이런 관계. 그런데 내면에서는 자꾸 어떤 내 말이라든지 선택을 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면 분위기가 깨지겠지? 뭐 이 관계를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나의 그런 선택에 있어서 이 관계를 깨뜨릴까봐 그냥 삼키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게 계속 붙잡고 있으면 크게 갈등도 없지만 사실 큰 행복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좀 다소 무기력하거나 감정이 무덤덤한 그러한 흐름으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영혼의 답은 이 관계보다 내 삶이나 내 성장, 내 일에 에너지를 돌릴 때 자유의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 좀 안전한 감정 습관에 가까운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일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 일의 시작은 서로 윈윈하는 구조. 이 일 때문에, 이 프로젝트 때문에, 이 거래처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거 아주 균형이 딱 맞는 일이다. 균형이 딱 맞는 프로젝트다. 이 균형이 딱 맞는 뭐 거래처다. 뭐 이렇게 그런 인식이 있는데, 현재 감정은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고 이미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은 느낌. 되게 좋죠. 근데 일이 그냥 안정적이고 별일 없으면 좋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이 똑같은 일, 약간 공무원 같은 그런 일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시도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실제 에너지는. 아이디어를 내도 스스로 그냥 이런 아이디어 했다가도
그냥 접어버리게 된다든지.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유를 원하고 있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사람이 너무 그런 잔잔한 물결 속에 있다 보면 약간의 그런 반항심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뭐 새로운 뭔가 이렇게 톡톡 튀는 뭔가 다른 시도들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도 조금 어려운,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렇게 다시 삼키게 된다든지, 아, 여기에서는 그냥 이 정도가 끝이야, 한계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요. 이 일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이제 성장이 멈추는 거죠. 그냥 반복되는 일, 그 쳇바퀴 도는 그런 일만 반복되고 열정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적으로 이 영혼의 메시지를 해석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잘 정리해야 다음 단계의 어떤 기술과 커리어가 열릴 수도 있다. 안정적이지만 나를 좀 가두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그 안정적인 일 당장 때려치고 여러분들만을 위한 일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또 모든 상황에서 또 그렇게 결정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흐름에 맞게 가셔야 돼요. 여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지, 또 극단적으로 딱 끊으라, 이 일을 당장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뭐 꿈꾸고 있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너무 섣부른 결정은 하실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셔야 돼요. 이 자유는 여러분들 3번 분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가셔야 되는 게 또 하나의 이제 포인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 예시 하나만 더 드려보자면, 어떤 이게 상황이나 생활 패턴으로 좀 예시를 드려보자면, 어떤 특정 라이프 스타일, 뭐 그런 루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나에게 딱 맞아, 이 역할이 나에게 딱 맞아, 이 정도면 균형 잡힌 삶이야 라고 한 그런 시작된 것이 있을 거예요. 아, 이 라이프 스타일, 이런 루틴은 정말 딱 적절한 거라고 시작됐는데, 현재는 편안하지만 새로운 자극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는 뭔가 변화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걸 놓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좀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불안해서 놓지 않고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흐릿해진다? 삶의 어떤 그런 게 흐릿해진다? 재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혼의 답은, 지금은 이 상황을 붙잡을 때가 아니라 나를 좀 단련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끄는 그 방향대로. 이 에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는 장인의 카드잖아요. 뭔가 나의 특별한 어떤 재능적인 부분들의 개발을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생활 패턴이라고 할지라도 좀 새로운, 나한테 더 잘 맞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자유로우면서도 또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전지대가 감옥으로 혹시 바뀌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어떤 새로운 패턴들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번 분들의 이 인연은 뭐 사실 뭐 나쁘다, 뭐 상처 준다, 이런 건 아닌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것이 나를 더 좀 확장시켜주고 넓혀주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랑이냐 집착이냐라기보다도 나를 성장 이전 단계에 머무르게 하는가, 성장시키는가, 확장시키는가, 이게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붙잡아야 될 인연이라고만
너무 안정적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놓는다는 게 좀 불안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내가 나를 다시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또 흘러가면서 완성되는 그런 인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유로워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지혜롭지 않나. 절대 지금 당장 이거 나쁘니까 그만두세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혜로우신 우리 3번 분들께서 지혜롭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고 즐거운 방향으로,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의 이 여정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